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강의를 맡은 최윤정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시험 일자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12월 12일 시험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 지난 1강과 2강 때 배웠던 거를 기준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쓱쓱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0년 3차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과 다르게 2020년도는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이 3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12월 12일 토요일에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www.ihd.or.kr로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시험 접수하시고 1급은 검색 비용, 그 시험 비용 5만 원이니까 딱 기억하시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증명사진이 필수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집에 있는 걸로 준비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지금 1급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검색 광고 마케팅을 들어가기 전에 이론으로 뭐 구전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오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전 마케팅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전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소문, 바이럴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럴 마케팅. 그럼 맞죠? 아이고, 맞죠. 그리고 버즈 마케팅이란 저희가 바이럴과 비슷한데 소비자가 체험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마케팅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험단 같은 느낌으로 저희 보면 될 것 같고 외우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벌들이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체험단들이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좀 현상화하면은 암기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구전 마케팅의 유형으로 저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구전 마케팅, 바이럴에는 당연히 해당이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버즈 마케팅 당연히 또 해당이 되고요. 3번 커뮤니티는 우리 카페에서 뭐 맘카페나 뭐 여자들만의 카페, 남자들만의 카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또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또 내용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콘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업데이트하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나 전환 쪽으로 더 좀 맥락이 들어가지 구전 마케팅 유형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자,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것은 기업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한 중요한 행위로서 전체 소비자를 인구 통계학적 변수, 심리학적 변수, 행동적 변수에 따라 몇 개의 소비자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진짜 많이 했어요. 타겟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타겟을 명중하는 거.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뭐 이 분류와 두 번째 분류와 세 번째 분류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위치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시장 기회 발견은 뭐 틈새 시장 전략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분류예요. 잘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소비자를 분류한대요. 그렇게만 봐도 우리는 세분화라고 정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다 하시면 바로 이전 강의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오시면 확실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시장 세분화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다고 바로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 중 구전 마케팅의 유형으로 각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구전 마케팅의 유형에는 바이럴도 포함되고 버즈도 포함되고 커뮤니티도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서 한 번 더 2차원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단답형으로도 변환이 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게 공부하는 법은 문제가 이렇게 4개의 사지선다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건 전 진짜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구전 마케팅의 유형, 오케이 이렇게 외우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2번도 뭐 변수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소비자 집단으로 분류를 한다. 이것만 봐도 그게 바로 시장 세분화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지어서 외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중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주요 요소로 가장 알맞은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중요 요소가 과연 뭘까?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기로 해요. 성공적이려면 일방향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코즈 마케팅, 매복 마케팅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전 정말 핵심만,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보면서 정말 공부했던 문제, 그리고 기출이 됐던 문제 위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만 머릿속에 딱 인지하고 그대로 오신다면 정답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즈 마케팅이 뭐냐라고 하면은, 코즈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보통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코즈 마케팅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복 마케팅은 말 그대로 숨어 있어요. 마케팅이 숨어 있다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뉴스나 아니면 잡지 뭐 일간지 속에 이게 광고일까 싶은 게 다 매복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면 코즈 마케팅은 한마디로 기업이 환경, 보건, 뭐 사회적인 이슈를 좀 이렇게 끌어다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케팅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 옛날에 탐즈 그 스니커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사면은 그 해외 결식 아동에게 기부가 됐던 그런 신발이 바로 코즈 마케팅.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동 결연 이런 팔찌 같은 거 사면은 또 하나가 저쪽에 수익이 기부되는 그런 게 바로 코즈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매복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숨어있는 마케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좀 개념이 탑재되어 있다면 성공을 하려면 상호간에 뭐가 있어야 당연히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배운 거, 내가 안 들은 거 당당하게 제끼세요. 그 다음에 일방향, 어떻게 소통을 일방향으로 하는데 성공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가차없이 지우시고 나머지 남는 거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 디지털 광고의 차별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트래킹의 용이성, 정교한 타깃성, 광고 메시지 전달의 융통성, 전통 매체 광고보다 높은 신뢰도. 자, 디지털 광고란 전통 매체와 상반되는 개념이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디지털 광고랑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광고 매체로 보시는 게 가장 맞아요. 트래킹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따라다니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타겟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래킹의 용이성도 맞아요. 정교한 타겟팅 당연히 맞죠. 왜냐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여성 수제화나 우리를 어떻게 알고 타겟을 했을까요? 그 시장을 세분화하고 우리의 주력 연령층은 뭐 20대에서 30대예요 라고 먼저 타겟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교한 타겟팅도 맞아요. 그 다음에 광고 메시지 전달의 융통성, 그럴 수 있죠. 옛날에는 신문에 아니면은 조금 수정이 어려운 매체에 우리가 광고를 송출하는 반면 지금은 페이스북 광고만 보더라도 같은 소재로 다른 문구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문구이지만 또 다른 소재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융통성도 있다. 그럼 마지막 나머지 하나. 전통 매체 광고보다 높은 신뢰도. 이거는 사실 신뢰도는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통 매체가 더 좋아.
우리 아버님들 보시면은 신문 같은 거 더 많이 읽으시잖아요. 핸드폰보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런 신뢰도로서 우리가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했는데 하나 남았으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 전통 매체 광고보다 높은 신뢰도입니다. 이것도 이 광고를 내가 전체 다 외워야지 절대 하지 마시고 반대로 디지털 광고의 차별적 특성은 이거 3개구나 라고 지금 암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변환이 됐을 때, 다른 문제 형식으로 변환이 됐을 때도 풀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 성공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프라인 매장의 확장과 직접 배송 시스템 구축,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로 고객의 충성도 획득, 디지털 세대 고객의 관점과 경험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와 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선제적으로 시장 선점. 다 말이 어려워요. 뭘 구축하고 획득하고 선점하겠대요. 근데 일단은 애매할 때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 성공 요인이래요. 디지털이란 우리 온라인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온라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래요. 저는 딱 온 것 같아요. 정답 1번. 네, 아니에요. 디지털이 온라인이니까 당연히 다른 콘텐츠, 다른 온라인 매체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세대의 고객의 관점. 이것도 맞아요. 우리 광고의 타겟이 누군지, 우리 광고를 진짜 접하는 고객의 그 연령대와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광고를 만드는 것과 그냥 무분별하게 광고를 만드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매체는 타겟 세분화도 안 하고 아이디어도 없이 정말 고리타분한 광고 소재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B라는 회사는 정말 고도화된 타겟 기술과 보고서 기술과 정말 구체화된 플랫폼 안에서 심지어 기획력까지 있어요. 그럼 당연히 B라는 그 업체가 굉장히 우수해지겠죠.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그런 흐름과 특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것도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 성공 요인으로는 2번, 3번, 4번 차별화된 콘텐츠, 디지털 세대의 고객의 관점에 맞추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은 제가 어려울까봐 정답을 이렇게 표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셜미디어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NS 생각하시면 되세요. SNS 하면 참여 당연히 있죠. 누구누구 태그하기, 이거에 맞는 친구 태그하기 하고 우리가 골뱅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거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셜미디어, SNS는 커뮤니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그 페이스북 그룹의 페이지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그룹에서, 비공개 그룹에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결 한마디로 소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팔로워들과 아니면 내가 인스타그램 그 페이스북에서 다른 친구들과 원활하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연결도 맞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사실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거래입니다. 자, 이것도 반대로,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의 특성은 무엇인가? 참여, 커뮤니티, 연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광고의 한 유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읽어볼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요약해드리자면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과 내용 면에서 잘 조화가 된대요.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동화되고 플랫폼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유료 광고래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광고 회피 현상을 피하고
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광고의 유형이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우호적인 태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마케팅의 한 기법으로 사용된다. 페이스북 뉴스 피드 광고, 트위터 프로모티드 트윗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엄청 강조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말 잘 들으신 분이라면 딱 보자마자 이거 하고 정답이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정답은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내가 네이티브라는 얘기가 정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잘 조화되고 광고 회피 현상을 피한다는 이 포인트에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 눈에는 광고가 광고인 게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하지만 네이티브 광고는 되게 자연적인, 우리 항상 어려울 때는 이 영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뭔가 내추럴 같기도 하고 네이티브 같기도 하고 그 원래 본연의 그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이런 응축된 단어, 영단어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자연스러운 광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조화되고 광고 현상을 회피하고 뭐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연결고리를 짓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잘 안 헤어진다 하면은 광고 회피 현상, 그 다음에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거 3가지 포인트 외우시고 네이티브 달달달 외우세요. 정말 내가 영어도 못하겠고 기억력, 암기력도 별로 안 좋다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악물고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화되고 회피 현상이 없는 광고, 네이티브 광고 이렇게 무조건 외우셔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키워드만 촉촉촉 뽑아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의 입장에서 SNS,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다량의 브랜드 정보가 고객 사이에 구전되면서 생긴 미디어를 일컫는 용어를 고르시오. 1번 페이드 미디어, 2번 온드 미디어, 3번 earned 미디어, 4번 멀티미디어. 자, 보시면 다량의 브랜드 정보가 고객 사이에 구전되면서 생겼대요. 자, 생겼어요. 페이드는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온드는 원래 내 거예요. 내 거 소유. 자, 멀티는 다중에 라는 뜻이에요. earned,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생겼다, 뭔가 창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조금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분석을 하시면 바로 정답을 유추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페이드 미디어는 뭐 이런 미디어고 내가 유료 광고를 통해서 뭐 소비자가 이렇게 달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earned 미디어의 그 원어, 그 earned,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이런 표현을, 이런 키워드를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earned 미디어다 라는 거고, 용어를 잠깐씩 요약해드리자면 일단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을 낸 미디어예요. 내가 이 업체에서 돈을 내고 그 구자를 사는 거거든요. 그 구자를 내가 돈 주고 산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뭐 네이버 쇼핑박스나 아니면은 그 구자를 산 거, 뉴스의 하단부에 그 구자 사는 그런 미디어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온드 미디어는 원래 기업 거,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 기업의 공식 채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는 뭐 중복적인 표현이니까 내가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걸 다 통합해서 멀티미디어다 라고 복합적인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진짜 많이 강조했잖아요. 자, 이게 바로 한국어로 나왔어요. 프로슈머, 에드슈머, 세일슈머, 블랙 컨슈머. 블랙 컨슈머에 해당되는 분들은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정답은 바로 프로슈머다 라는 건데, 어떻게 외웠냐면 지난주에는 정보를 제안하고 참여하고 그런데 소비자예요. 자, 뭘 제안하고 참여하고 막 창출하고 의견을 제공한다. 그 영단어인 앞글자 프로라는 단어와
소비자를 지칭하는 너무 어려워요. 소비자를 지칭하는 그 커스터머의 뒤에 그게 합쳐져서 프로슈머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드슈머는 전 이건 강조한 적 없어요. 세일슈머 강조한 적 없어요. 블랙컨슈머 많이 들었지만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뭘 같이 창출을 한다라는 게 바로 프로슈머다라는 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디지털 세대의 소비자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TV 광고에 비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푸시하는 것이 매우 쉽지만 비용이 비싸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핵심은 소비자 욕구이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전환 비용 등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 마케팅 성과 분석이 용이하다. 과연 어떤 게 틀렸을까요? 일단 TV 광고는 우리가 최근에 KBS의 나훈아 쇼 보셨으면 알겠지만 나훈아 님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나훈아 선생님이 그 나훈아 쇼를 하면서 광고를 일체 넣지 않았어요. 근데 TV는 그만큼 광고를 집행을 해야 이게 굴러가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TV 광고 한 번 찍을 때 정말 몇 억씩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디지털 마케팅보다 비싸다? 는 맞아요. 근데 TV보다 디지털이 비싸다라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당연히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검색하고 본인이 나누고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하고 버즈 마케팅을 실현하는 분들이 지금 요즘 세대 소비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은 소비자 욕구? 당연히 맞죠. 소비자가 욕구도 없고 니즈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막 잡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 전략도 들어먹지가 않겠죠. 그래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전환 비용 등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 마케팅 성과 분석이 용이하다라는 거는 내일 모레? 아니죠. 다음 강의 정도에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나 네이버의 성과 분석을 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TV 광고에 비해 비싼 게 아니에요. 반대로 디지털 마케팅에 비해 TV 광고가 비싸요.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온라인 구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아까 구전이라는 거는 바이럴, 입에서 입으로 총총총총총 내용이 전해진다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보기를 먼저 읽어드리자면, 온라인 구전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전의 확산 경로와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다. 2번,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3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는 온라인 구전으로 보기 어렵다. 4번, SNS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견을 분류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소비자가 작성하는 후기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온라인 구전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한 쇼핑몰 후기에 정말 악성 댓글만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소비자가 또 전하겠죠? 저거는 사용 후기가 별로래. 저거는 사용 후기가 안 좋대. 맞습니다. 이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도 구전의 그 온라인 광고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사용 후기는 온라인 구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온라인 구전으로 봐야 해요.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는 온라인 구전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다음에서 설명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런 게 바로 2점짜리예요. 자, 보시면 기업의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해 중요한 행위로서 전체 소비자를 선호, 취향, 문제 해결의 유사성에 대해 소비자 집단으로 분류한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따라서 소비자 집단이 분류된다. 자, 소비자를 분류했대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장은 소비자예요. 그런 소비자를 분류했대요. 시장 세분화. 항상 시장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분류했으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정말 세분화했구나 라고 우리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시장 세분화다 라고 우리가 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디지털은 인터랙티브 측면에서 고객이 마케팅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 특별한 기반이나 조직력이 없어도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으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수많은 고객을 행동 특성이나 선호에 따라 그룹화가 가능하지만 타겟팅이 용이하지는 않다. 4번 디지털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자, 과연 장점은? 장점은 정답은 2번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특별한 기반이나 조직력이 없어도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요즘 많이 성공하는 거, 그리고 되게 아이디어 상품이 요즘 많이 활발해지는 거, 그게 바로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측면에서 고객이 마케팅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 이거는 완전 아니죠. 우리 요즘에 구전 마케팅도 아까 했고 SNS도 했고 요즘 소비자는 직접 검색하고 참여하고 그걸 공유해요. 네, 그 다음에 수많은 고객을 행동 특성이나 선호에 따라 그룹화가 가능하지만 타겟팅이 용이하지는 않다. 이것도 아니죠. 타겟팅이 매우 용이해요. 그 다음 디지털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활용해도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지선 다형을 풀었지만 일단은 배제하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2번.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은 특별한 기반이나 조직력이 없어도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으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정보력이 생겼다. 이처럼 기업보다 소비자가 더 빨리 정보를 얻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정말 한 3번, 4번, 5번은 강조를 하고 별표까지 쳤던 것 같아요. 정보가 기업이 크니까 기업이 먼저 얻어야 되는데 소비자가 더 빨리 얻었네? 정보가 역전됐죠. 네, 그 다음 이게 바로 정보의 역전 현상입니다. 이게 그게 안 되나?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의 역전 현상이다. 정보의 역전 또는 정보의 역전 현상까지 적으셔도 다 정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기업보다 소비자가 더 빨리 정보를 얻는 거. 역전됐네? 기업이 달려가다가 소비자가 뒤에서 역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보다 소비자가 정보에 더 빨리 도착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로 연상화해서 좀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시고 외우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소비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구매 행동 이론이 대두되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영어, 한국어 중 하나만 작성해도 정답 처리. 다만 철자가 틀릴 경우 오답 처리. 이렇게 철자 틀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어로 써야 되겠죠. 자, 저희가 저번에 아까도 말했고 지난 강의에도 정말 많이 언급했던 거. 이거를 앞 글자만 저희가 요약을 하면은 A, I, A, I, 그 다음에 빈칸이고 또 A, S예요.
S, S 가운데 사이 A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S로 시작하는 단어. 소비자들은 주목, 이게 뭐지?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검색합니다. 그게 바로 검색 광고가 요즘에 되게 화제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광고 매체로 자리 잡은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검색 또는 서치로 쓰셔도 별반 다를 게 없이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search 이렇게 쓰셔도 되시고 검색이라고 또박또박 한글 적으셔도 모두 다 정답 처리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그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는 디지털 시대와 또 온라인 광고, 그 다음에 이런 광고의 이론적인 문제를 많이 이론적인 개념을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번 좀 문제풀이에는 이론적인 개념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문제 유형을 봤을 때도 기본 이런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가 4개에서 적어봤자 3개, 그리고 주관식에도 한두 개 정도는 꼭 들어가요. 예를 들면 시장 세부나 프로슈머 뭐 요렇게 서치 이런 걸 집어넣으라는 요런 주관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이라고 너무 쉽게 넘기지 마시고 이론이라도 잘 맞아야 나중에는 그 계산 문제를 우리가 틀려도 아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우리는 달달달 외워서 계산을 조금 실수해도 그냥 쿨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검색 광고 마케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검색 광고 실습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등급 저희는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고 필기 60점, 실기 40점인데 필기 60점이 다 객관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실기 60점, 40점은 다 단답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 객관식 중에 우리가 지금 이론 문제를 4개에서 5개 정도 유출이 된다고 했을 때 문항수 나머지는 35개.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검색 광고와 구글 광고와 카카오 모먼트 광고와 요런 거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의를 잘 들으셨다는 분들은 문항수 40개 중에 이미 5개는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등급 꼭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문제풀이 저희가 같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디지털 광고의 유형 정리해서 배울 건데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검색 광고랑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1강 정리하고 그 다음 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제 1번부터 15번까지 나왔던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다시 변형이 돼서 출제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하면 반대로 꼬아서 맞는 것으로 외우시고 맞는 것은 하면 반대로 틀린 문제로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3강 디지털 광고 유형 정리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